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을 거듭 거부하자 특검이 강제 구인 카드까지 꺼냈지만 결국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도관들이 물리적으로 끌어내기 곤란하다는 건데 특검은 구치소 측에 오늘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데려오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조사가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앞서 건강상 이유로 조사가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이후 사정이 바뀌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석 요구에 2차례 모두 불응하자 특검은 결국 강제 구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인치를 요청한 오후 3시 반이 지나도록 윤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교정당국에서 인치 지휘 수행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도관들이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적인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난감하다는 겁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랜 기간 검사로 재직해 구속수감자 조사 업무를 누구보다 잘하는 윤 전 대통령의 소환 불응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된 피의자의 인치 지휘는 구속영장에 수반된 당연한 절차이고 피의자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서울구치소 측에 오늘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와 달라는 협조 공문을 재차 발송했습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당시엔 구치소 방문 조사도 진행됐지만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특혜 조사 논란을 사례로 들며 방문 조사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도관들이 전직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는 데 부담을 느끼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특검 수사에 난항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검은 신병 확보 과정에서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다며 소환에 계속 응하지 않는다면 추가 조사 없이 구속기한 안에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여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김 여사 측은 변호인단 구성을 마무리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에 파란 상자를 든 검사와 수사관이 들이닥칩니다.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장관실 등 국토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당시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맡았던 용역업체 2곳과 해당 업체 회장,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등 10여 곳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건의 증거 수집을 위해 오늘 국토교통부, 용역업체 2곳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행정안전부 산하 대통령 기록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2대 총선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부당하게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명태균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주 이미 명태균 의혹과 관련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만큼 곧 핵심 인물을 불러 조사할 전망입니다.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이일준 현 삼부토건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이 해당 의혹을 1호 수사로 규정해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들을 줄소환했던 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검이 여러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측은 변호인단 구성을 마쳤습니다.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검찰 수사에 대응해왔던 최지우 변호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소속된 유정화, 최명성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최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정조준한 특검팀 수사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을 조사한 데 이어 전 경제안보비서관 등 당시 회의 참석자를 줄 소환해 실체를 규명할 방침입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VIP 경로설이 나온 2023년 7월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던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이 최상병 특검팀에 출석했습니다. 먼저 불려온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화내는 걸 직접 봤다고 입장을 번복한 이후 사흘 만입니다. 보고받고 윤 전 대통령 격노한 거 보셨습니까? 참고인 신분인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특검은 당시 보고 상황과 윤 전 대통령 반응 등을 캐물었습니다. 특검은 회의에 배석한 왕윤종 전 경제안보 비서관도 이번 주 소환해 윤 전 대통령이 압력을 넣었는지 교차 검증할 방침입니다. 또 최상병 사망 관련 보고자료를 윤 전 대통령에게 건넨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당시 안보실 2차장이었던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이종섭 전 장관 도피 의혹에 연루된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전 핵심 인사들로부터 부인할 수 없는 정황을 확보하기 위한 정지 작업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의 경우 휴대전화 안면인식을 해제하는 등 특검 포렌식 작업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특검이 압수한 아이폰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과 비슷한 신경전이 향후 최상병 특검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겁니다. 휴대전화 압수물의 경우 피의자들이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검은 대검찰청에 의뢰하여 전자정보 획득을 위한 추가 포렌식 작업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처음 거론했다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이번 주 다시 불러 보강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 검증 첫날 가장 관심은 보좌관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였습니다. 강 후보자는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했지만 여야는 사실관계와 능력, 적격성을 따지며 사사건건 충돌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갑질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첫 공식석상 국민의힘 보좌진들 항의를 들으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핏기 없는 얼굴로 청문회장에 들어섰습니다. 갑질 왕과 내란 정당, 아웃을 새긴 맞불 피켓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간 끝에 피켓을 이게 거는 게 맞아요? 우리 당한테서 태웠습니다. 강 후보자는 겨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쟁점은 역시 갑질 의혹이었습니다. 야당은 쓰레기 봉투까지 흔들어 보이며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후보자 수행 차량인데 매트 위에 놓인 쓰레기 보신 적 있으시죠? 직접 들고 나오신 거죠?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놓고 그 채로 내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변기수리 등 다소 자극적인 의혹에 해명할 기회를 줬습니다. 혹시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일단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대 노즐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역 보좌진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각종 의혹을 제보한 보좌진을 법적 조치했는지도 화두였는데 강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여가부를 이끌 전문성이 있는지를 놓고도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는 강 후보자가 관련 입법에 앞장서는 등 누구보다 약자를 챙길 적임자라고 부각했습니다. 결의안이 어떤 내용이었고 또 후보자께 어떤 의미였는지 직접 말씀해 주시죠.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것이 어렵고 힘들겠다라고 짐작되는 것보다 더 거칠고 아픕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단식 때 강 후보자가 이불을 정리하는 사진을 띄워놓고 깜짝 보은 인사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대통령의 신기 경호의 달인으로서 픽된 보은 인사 또는 측근 인사의 전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강 후보자를 보는 당 안팎 여론도 심상치 않은데 25년간 낙마가 한 명도 없었던 현역 불패가 이번에도 이어질지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과거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여부를 검증했던 교수단체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연구 부정은 없다며 반박했는데 내일 예정된 청문회까지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한국사립대학 교수회 연합회 등 11개 교수단체가 모인 검증단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이 단체가 이번에는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문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검증단은 이 후보자의 논문 150건을 검증해 최소 16건에서 자체 논문 표절, 저자 표기 등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표절률이 20%를 넘는 논문이 10여 건, 이 가운데 표절률이 56%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검증단은 말했습니다. 사실은 변인 하나만 다루고 다 같습니다. 이거는 심지어 이제 결론, 소결과 결론도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같은 논문인 거죠. 특히 제자의 학위 논문임을 밝히지 않고 자신이 제1저자라면서 유사한 내용으로 학술지에 발표한 경우를 문제 삼았습니다. 검증단은 이 경우 이 후보자가 사실상 논문을 썼다는 의미인 만큼 학위를 받은 제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셈이 된다며 그런데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스스로 교육제액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후보자가 같은 등급의 학위 논문을 반복 작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반면 제자는 연구자로서 자격이 없는 엉터리 학위 소지자임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 후보자의 일부 논문이 발표됐던 한국건축학회는 이 후보자의 논문들이 표절 검사 등을 충실히 거쳤다고 밝혔고 한국색채학회는 중복게재 논란이 일었던 논문들이 서로 차별화된 연구로 볼 수 있다며 이 후보자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이 후보자 측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자는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논문들은 충남대 총장 임용 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부정한 게 없음으로 판정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에 대해서는 제자가 전체 프로젝트 가운데 일부를 활용해 논문을 쓴 것이라면서 이 후보자의 기여도가 높은 경우 제1저자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 후보자는 정면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여 인사청문회까지 치열한 검증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일정이 빼곡하게 진행되는 이른바 청문회 슈퍼위크. 첫날부터 파행으로 얼룩졌습니다. 국정 발목 잡기와 맹탕 청문회라는 여야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남은 청문회가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에 붙인 최민희 독재 아웃 피켓을 두고 초반부터 날선 발언이 오갔습니다. 윤석열이 독재했지 무슨 최민희가 독재했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 하시죠. 최민희, 김혜연이 독재했지 뭐. 결국 청문회 시작 선포도 하기 전에 회의는 중단됐습니다. 피켓이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었다고 결정한 전례도 없습니다. 민주당 역시도 야당 시절에 많이 했고. 방통위 이 수많은 의제를 다룰 때도 피켓하지 않았습니다. 참석해서 표결로 처리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최민희 위원장이 경호 직원에게 피켓을 떼라고 지시하며 충돌은 극에 달했고 이세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자, 제가 지시했습니다. 결국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한 질의는 오후가 되어서야 시작됐습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는 후보자 전문성 등을 두고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쟁점으로 떠오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문제와 관련해 부산 지역 유일한 여당 의원인 후보자의 부산시장 출마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안에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그걸 업적 삼아가지고 부산시장 출마하시는 거 아니냐라는 세간의 얘기들이 있어요. 이재명 정부의 내년 지방선거 전략 아니냐라는. 내년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생각할 기회이 없습니다. 출마 선언으로 봐도 내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불출마 선언이라고 봐도 됩니까? 의원님 세상 일을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수가 없겠지 않습니까? 여야는 청문회 전국을 고리로 한 여론전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여가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을 거론하며 무자격 오적이라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고 맹탕 청문회를 만들어서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김민석 스타일 침대 축구 전술을 더불어민주당은 능력 중심의 검증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공세는 선동이자 국정 발목 잡기라고 반박했습니다.
구태의연한 카더라식, 막무가내식 인신공격과 음해, 돈 없는 국정 발목 잡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청문회 주간 둘째 날인 15일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5명이 검증대에 오릅니다. 강대강 대치의 도돌이표가 될 거란 전망 속에 도덕성과 정책 역량 검증이란 청문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일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휴전 합의가 없으면 러시아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패트리엇 미사일을 비롯한 방공 시스템뿐만 아니라 대규모 공격 무기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휴전 협상을 압박하기 위해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죠. 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을 전환한 날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인정하면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반대해왔는데 대러 제재와 공격 무기 지원까지 나선 겁니다. 백악관에서 열린 마크 류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50일 안에 휴전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러시아에 혹독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We are very unhappy, I am, with Russia. Happy with them, and we're going to be doing very severe tariffs if we don't have a deal in 50 days. Tariffs at about 100%. You'd call them secondary tariffs. You know what that means. 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관세의 의미는 러시아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의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는 2차 관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저렴하게 수입하고 있는 중국을 동시에 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나토와 무기 지원 협정을 체결했다면서 이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과 배터리 등 첨단 무기가 며칠 안에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류터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가 방공 시스템뿐 아니라 대규모 공격 무기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류터 사무총장의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That means Europeans paying for it. And again, I mentioned all these countries, we will deal with that. It might also mean that countries will move equipment fast into Ukraine and then the US later backfilling it. 네, 러시아는 일단 차분한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러시아는 비교적 담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패트리엇 미사일 지원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 크렘린궁은 미국은 과거부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 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크렘린궁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Фактом остается то, что поставки вооружений, амуниции, военной техники из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продолжались и продолжаются. 러시아는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는데요. 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3차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됐고 우크라이나의 제안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그런데 키이우는 지금 급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의 우크라이나 특사인 키스 켈로그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재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반응도 나왔죠. 네, 잠시 전 X에 올린 동영상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먼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히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공급 결정을 해준 미국과 독일, 노르웨이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은 전적으로 전쟁을 끌고 가려는 푸틴의 욕망 때문에 계속되고 있다면서 평화는 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을 차단해야 하고 또 이란, 북한과의 관계도 단절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이 러시아 군수산업에 대한 부품과 장비 공급을 끊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는 지속적인 평화와 진정한 안보를 향한 모든 정직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늘 키이우에서 키스켈로그 미 우크라이나 전쟁 특사와 만나 이 유럽과 협력을 통한 방어 무기 조달과 생산, 우크라이나 방공 강화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 5월과 6월 이스탄불에서 평화 협상을 진행했는데 이 포로 교환 외에는 종전 합의는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공습을 계속해서 이어왔는데요. 이 결정적으로는 지난 3일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전쟁 확대 의지를 밝히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 지원 반대에서 입장을 선회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3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한을 받은 유럽연합 EU가 협상 전략 재정비에 들어갔습니다. 합의 타결을 목표로 하되 미국의 항공기와 자동차 부품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2차 보복 카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EU 27개국 통상장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율 통보 서한을 받은 지 이틀 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미국과 합의 타결에 근접했다고 낙관하고 있던 상황에서 30% 관세 폭탄을 맞은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The message was strongest I've witnessed since we started the discussion with the US. 회원국들은 미국이 시한으로 제시한 다음 달 1일까지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협상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30% 관세는 수용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하고 필요하면 비례적인 대응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Which I must say member states find absolutely unacceptable and unjustified. 집행위는 1차 보복 관세를 연기한 데 이어 720억 유로, 약 116조 원 규모의 2차 보복 패키지를 제안했습니다. 2차 보복 조치는 미국산 항공기와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목표로 했는데 회원국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축소된 규모입니다. 이런 가운데 EU가 보유한 가장 강력한 보복 수단인 통상위협 대응 조치 ACI도 논의됐지만 집행위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ACI는 제3국이 EU에 통상위협을 가하면 전방위적으로 무역에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아직 이를 동원할 만한 비상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EU 집행위는 이해관계가 다른 회원국들의 의견을 조율하며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을 수립하되 최대한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수위 조절에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제 미국의 요구를 어디까지 들어줄지 우리 입장을 정해야 하는 선택과 결정의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농산물도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시장 추가 개방 가능성까지 열어줬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행정부 당시부터 우리나라의 쌀, 소고기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해왔습니다. 무역 수지 적자를 늘리는 비관세 장벽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They wouldn't let us do business there, but they would do business in our country. Not a fair deal. South Korea wants to make a deal other than tariffs. Right now, as you know, they're paying a substantial tariff, but they want to make a difference. 그동안 정부는 농민단체의 반발과 식량 안보를 내세워 강경하게 맞섰지만 새 정부는 달랐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 농산물 경쟁력이 이제 강화됐다며 협상의 큰 틀에서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다고 시사한 셈입니다. 180도 입장이 바뀐 건 막판 협상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각 부처와 국회에서 미국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지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 본부장은 합의에 이르기 위해 더 많은 선택지, 즉 권한을 위임받아야 한다며 선택과 결정의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옵션을 나름대로 이것저것 개발하신 것 같아요. 농산물 수입액이 굉장히 큰 건 아니거든요. 미국한테는 뭔가 좀 우리가 주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실용주의, 실리주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여 본부장은 상호관세 협상이 끝나더라도 반도체 관세를 비롯해 다시 관세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며 통상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미 의회 가상화폐 주간을 맞아 한때 12만 3천 달러 선을 처음으로 돌파한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소폭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미 동부 시각으로 오후 3시 기준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은 11만 9,859달러에 거래되며
12만 달러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전보다는 0.65% 오른 수준이지만 새벽 3시 35분 한때 경신한 사상 최고가 12만 3,200달러대에 비하면 2%가량 하락했습니다. 미 의회 가상화폐 주간을 앞둔 지난주 후반부터 비트코인은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고 일주일간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선진시장 편입을 위한 테스크포스 킥오프 회의를 개최합니다. 관계 당국뿐 아니라 민간 금융회사까지 민관 합동으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에 시동을 걸게 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6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초강력 대출 규제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전으로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 마용성 아파트값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주목됩니다. 삼성전자가 폴더블폰 신제품에 대한 사전 판매를 오늘부터 오는 21일까지 진행합니다. 공식 출시는 오는 25일입니다. 미래의 스마트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요? 인공지능 등 기술 혁신이 도시와 삶에 미칠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가 부산 백스포에서 사흘 일정으로 열립니다. 국내외 270여 개 기관이 참가하는데 UAE 아부다비 자치행정교통부 의장이 축사를, IBM 기술그룹 역량개발총괄 부사장 등이 기조연설을 합니다. 휴대전화 판매점 사장이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인한 고객 불안을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붙잡혔습니다. 유심 교체와 기기 변경을 해준다며 금융인증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고객 통장에서 수억 원을 빼돌렸는데 이 돈은 불법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SK텔레콤을 이용하던 A씨는 지난달 14일 가족들과 함께 집 근처 휴대전화 판매점을 찾았습니다. 해킹 사태로 인해 유심을 바꾸기 위해서였는데 아예 휴대전화를 교체해야 안심할 수 있다는 판매점 사장 권유에 기기 변경을 결정했습니다. 기존 데이터를 새 휴대전화로 옮겨주겠다는 말에는 별 의심 없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알려줬습니다. 휴대폰에 보면 잠금장치라든지 저를 인증하는 그런 인증번호 6자리가 필요한데 그 인증번호가 있어야지만 이게 넘어간다고 그 대전 사장이 저희를 속인 거죠. 알고 보니까. 그런데 판매점 사장 이모 씨는 알려준 비밀번호로 A씨 앞에서 태연하게 은행 앱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휴대전화와 금융인증서 비밀번호가 같은지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통장에 있던 돈은 물론 A씨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1억 원 넘게 빼갔습니다. 카드 결제도 안 되고 뭐 금융거래 다 정지를 해버리니까 당장 밤에 나가서 밥 사 먹을 돈도 없고, 그러니까 엄마 이거 무슨 일이 하면서 진짜 막 울면서 지냈어요. 70대 B씨도 같은 판매점에서 사장 E씨에게 1억여 원을 뜯겼습니다. B씨에게도 기기 변경을 권유했고 은행 앱을 옮겨주겠다며 신분증과 금융인증서 비밀번호를 요구했습니다. 그 있어야 요새 복잡하니까 이게 핸드폰 이거 정리를 깨끗이 잘 해놔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난다면서 범죄자들이 있으니까 빼놓고 또 다시 넣어준다고. 피해자들이 방문했던 휴대폰 매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현재는 문이 굳게 닫혀 있는데요. 매장 앞 유리에는 어르신 요금 최대 반값 할인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고객들을 유인했습니다. 판매점 사장 20대 E씨가 이런 수법으로 빼돌린 돈은 모두 2억 7천여만 원. 피해자는 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에게서 가로챈 돈을 불법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고 진술했는데 현재 구속 상태로 오는 25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지난밤 거제도에 시간당 84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는 등 경남 해안에 2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집중됐습니다. 열대 저압부는 저기압으로 세력이 약화했지만 제주도 남쪽 뜨거운 해상에서 발생해 많은 수증기를 품은 채 하루 만에 북상했습니다. 오늘까지 호우가 더 이어질 전망인데요. 정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반도 주변 바다부터 중국 남부 해상까지 붉은색의 바다가 넓게 표출됩니다. 바다 온도를 나타낸 화면으로 노란색은 25도 안팎, 붉은색은 26도에서 28도 이상의 수온이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예년보다 2도 이상 높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 주말 상하이 부근 고이도 지역에서 태풍 전 단계인 열대저압부가 발생해 하루 만에 우리나라 부근까지 북상했습니다. 태풍으로 발달하진 않았지만 뜨거운 바다를 지난 열대저기압은 많은 수증기를 품은 채 남부지방에 폭우를 쏟아부었습니다. 지형적인 영향이 더해진 경남 지방에서는 거제 이룸면에서 시간당 84.5mm, 김해와 부산, 밀양에서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극한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곳곳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며 누적 강수량이 200mm 안팎에 달했습니다. 열대저기압에서 변질된 저기압이 남해상으로 수증기를 끌어올렸고 상층의 찬 공기와 만나 불안정이 커진 상태에서 거제도와 해안 지형에 부딪혀 비구름이 강화되면서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밤사이에는 한반도 동쪽 해상에 위치한 저기압과 상층 찬 공기가 만나며 중부지방으로 대기 불안정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동해안에 최고 100mm 이상의 호우가 더 내리고 내륙에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국지성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수요일 이후에는 찬 공기와 열대 수증기의 통로가 중부지방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 극한호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서울 서초구 김밥집 집단 식중독 사태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장염에 시달리다가 췌장 수치가 높아졌다는 환자까지 나왔는데요. 업주는 조리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A씨는 지난 6일 교회에서 단체 주문한 김밥을 먹고 탈이 났습니다. 장염에 걸려 40도 가까운 고열에 시달리다가 상급병원에 입원까지 했는데 간에 이어 췌장 수치까지 높아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중독이나 이런 걸로 췌장 수치가 올라갈 수도 있다. 527까지 췌장 수치가 올라가서 여기서 낮출 수 없으면 대학병원 갈 수도 있다는 소리를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이 교회를 비롯해 지금까지 모두 6곳에서 해당 김밥집에 단체 주문을 했다가 집단 식중독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별 손님까지 포함해 130여 명이 발열과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4일부터 6일 사이 만든 김밥이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YTN 취재 결과 해당 김밥집 사장은 조리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장은 관할구청에 김밥은 주문을 받은 즉시 조리해 1시간 안에 포장해 팔거나 배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집단 식중독 신고가 들어온 김밥집 앞입니다. 가게 앞에는 이렇게 폐업한다는 표시가 붙었는데요. 자체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밥집 본사 측은 YTN과 통화해서 해당 매장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를 보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관할구청은 식재료 납품과 보관 방법, 김밥 조리 과정 등을 따져보며 역학조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기말고사 시험지를 보관하던 학교에 새벽에 무단 침입한 교사와 학부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전에도 여러 차례 시험 기간만 노려 학교에 침입해왔던 것으로 드러나는데요. 경찰은 교사를 구속하고 학부모와 범행을 도운 직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안동시에 있는 사립고등학교입니다. 기말고사를 앞둔 지난 4일 새벽, 이 학교 경비 시스템이 침입자를 감지해 경보를 울렸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된 건 지난 2023년까지 이 학교에서 근무한 30대 기간제 교사와 40대 학부모였습니다. 학교 시설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경비 시스템을 피했지만 기기 오작동으로 덜미가 잡힌 겁니다. 학교 측 조사 결과 이들은 과거에도 7차례나 비슷한 방식으로 학교에 무단 침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 시험을 앞둔 시기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전부터 시험지를 빼돌려왔고 이번에도 기말고사 시험지를 확보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금품을 주고받은 흔적도 포착해 기간제 교사를 구속하고 학부모와 범행을 도운 직원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범행 인정하시나요? 시험지 빼돌리려고 들어가신 거 맞으세요? 해당 학부모의 자녀는 시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학교 측은 사건에 연루된 직원을 직무 배제하고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학생에 대한 조치 여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처벌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받고 학생도 그에 연루가 돼 있다면 학교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선도위원회를 해서 다른 학생이 이 학생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장기간 시험지 유출이 사실로 확인되면 입시 신뢰성 전반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지역 일반고 전체의 출입 기록과 시험지 보관 과정 등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서울 대치동 대치역 사거리를 지나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운전자가 곧바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경기 광주시 제2중부고속도로 동서울 방향 광지원 터널을 지나던 화물차 한 대가 빗길에 미끄러져 옆으로 넘어지면서 운전자 60대 남성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은 어제 모형 총기를 소지하고 있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5시 반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고 경찰에 자수한 60대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온라인상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협박글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오늘로 2주기를 맞았습니다. 유가족들은 2년이 지나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미진하다며 철저한 조사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15일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미호강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강물이 오송 궁평이 지하차도로 덮쳐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참사 이후 현장 소장과 감리 단장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범석 청주시장 등 관련 공무원들의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영한 충북도지사에 대해 유가족들이 낸 항고는 수개월째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2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과 고통은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토로합니다. 2년이란 시간은 빠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더딘 시간이었고 지나간 시간이 상처를 아물게 할지언정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슬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또 책임자 처벌과 사건 진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다시 한번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는 진상규명이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첫 단추는 책임자들의 처벌입니다. 진상규명과 최고 책임자들의 처벌은 재발 또한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고 책임론의 중심에 섰던 김영한 충북도지사가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김 지사는 유가족 뜻을 반영해 도청 내에 추모비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안전한 충청북도를 만드는 일이 우리의 유족들 또 희생자들의 정신을 이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도는 도정을 집중할 것이고 참사 2주기를 맞아 오늘 저녁 충북도청 앞에서는 유가족과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추모제가 열립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중국이 미얀마 군벌과 손잡고 소탕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주범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들의 잔혹한 범행이 재차 폭로되면서 중국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시커먼 방 안에 짐승 우리처럼 보이는 철창이 놓여 있습니다. 곰팡이 핀 벽면엔
누군가 살려달라, 집에 가고 싶다는 절규를 적어놨습니다. 미얀마 북부 보이스피싱 조직 소굴에 마련된 감옥입니다. 취업 알선을 미끼로 속이거나 납치해온 사람들을 가두고 때리고 고문까지 했습니다. 拿棍子、PVC 管、鞭子都有，4个手指的指甲都给我拔了，拿那个钳子嘛，后面就拿菜刀剁了我2个手指头。 결국 범죄에 가담하게 된 이들은 노예 취급을 받았고 여성들은 성매매까지 강요당했습니다. 도망치다 붙잡혀 살해되거나 안매장 시신으로 발견된 중국인만 적어도 6명 이상입니다. 콜센터 41곳에서 벌인 전화 사기는 3만 1000여 건, 범죄 수익은 2조 원이 넘습니다. 도박과 매춘은 물론 마약도 11톤이나 만들어 팔았습니다. 사병 수천 명까지 거느린 두목 일가는 명품 시계와 슈퍼카로 부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미얀마 내전을 틈타 대대적 소탕 작전이 벌어졌고 올해 1월 중국에 압송됐습니다. 如果我们能回到过去，让我再选择的话呢，过一个普通人的生活。 주범 21명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재차 폭로된 잔혹한 범행에 중국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러시아 교통부는 노드윈드 항공사가 이달 27일부터 모스크바와 북한 수도를 직항으로 연결하는 노선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노드윈드는 지난달 러시아 항공청에 주 2회 모스크바 평양 직항 노선 승인을 요청해 이달 9일 허가를 받은 바 있는데요. 현재 러시아와 북한 사이를 오가는 항공편은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와 평양을 오가는 노선이 유일합니다. 프랑스가 현지 시각 14일 혁명 기념일을 맞아 전통의 군사 행진으로 국방력을 과시했습니다. 프랑스는 샹젤리제 대로에서 혁명 기념일 기념식을 열었는데요. 항공기 100여 대가 상공 퍼레이드를 마친 뒤 보병 5,600여 명이 샹젤리제 대로를 행진했고 군용 차량 250대와 공화국 경비대 소속 말 200필도 행진 대열에 참여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대전 부천초등학교 출신 로컬보이 문영길. 자, 이대로 타석에 들어오나요? 무섭습니다. 오, 라이온킹 셀러브레이션 하는군요. 아, 스파이더맨 박혜민. 저 최정 선수가 올라온 유신의 별, 야구 천재. 오, 날카롭게 오른쪽 점프! 잡아냅니다. 아빠한테 가죠? 네, 박혜민 선수가 딸랑구라고 부르는데. 김민호 선수가 가나요? 안깁니다. 이거 어떡하죠? 사모핑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립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산발적인 비구름이 분포하고 있는데요. 특히 영동 중북부에는 시간당 15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오늘 저녁까지 예상되는 비양은 영동과 영남, 충북의 최고 6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최고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곳에 따라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비와 함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합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은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1.6도, 안동은 21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30도를 밑돌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8도, 전주 27도, 대구는 28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잦겠고요. 내일부터 모레 사이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